안녕하세요. 아는 언니 릴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말차 라떼를 타봤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죠? 겨울, 봄, 여름! 약간 이런 느낌? 2022년이 막 돼서 이제 어딘가 날짜 기입할 때 2021년으로 잘못 적어가지고 고치고 다시 22년으로 고치고 이런 일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연초에. 그런 정도로 2022년이 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신선해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가 다 지났고 날씨는 이미 여름이고 시간 가는 게 정말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나 곧 있으면 50 될 것 같아. 여튼 시간이 가는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이런 나이를 먹었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새록새록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책맞게.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그 몇몇 분들이 하셨던 얘기들이 귀에 콕 박혀서 현재까지도 계속 저를 지배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본인들의 그런 말들이 저한테 이렇게 남아있다는 걸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말들이 아니셨어도 그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결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 뭔가 물어보고 싶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말들이 선생님처럼 탁탁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제가 28살이었나? 제가 원래는 호텔리어였다가 호텔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저한테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이직을 했던 참이었어요. 굉장히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다 새록새록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랑 대기업의 어떤 패션 사업부 팀장님, 부장님이었을 거예요. 그 부장님이랑 같이 이제 미팅을 하러 제가 쫄래쫄래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전 뭐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일개 사원이었고 두 분이 하시는 말씀에 한 20% 정도 이해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1시간 정도 막 이제 미팅을 하고서 딱 문을 나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희 대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못하더니 버티고 버티니까 결국 한 자리 하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뒷담화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게 그때 머릿속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확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사원이었고 뭐 하나 일을 100% 훌륭하게 완수해내는 것도 없고 저는 일을 내가 너무 못한다라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그래서 그 말이 꽂혔던 걸까요? 일을 너무너무 못해도 버티고 버티면 한 자리를 한다. 일을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들렸던 걸까?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 업계에 10수년 정도 있으면서 그 말이 맞다는 걸 또 새삼새삼 느낍니다. 버티는 데 능사 없어요. 버틴다라는 거는 그냥 무식하게 버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변화점들이 지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관통했다는 얘기고 대처했다는 얘기고 의연하게 변화에 적응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모든 걸 견뎌낼 만큼 뭔가 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해서 실무 하나하나를 어렸을 때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못한다고 누가 면박 주거나 혼을 내거나 뭐 해도 고쳐나가고 그 자리에서 계속 변화들을 수용해 나가면 결국 그 사람만큼의 전문가가 없게 되는 거죠. 수많은 데이터를 쌓게 되고 수많은 변화를 목도하는 그 사람을 누가 무시하겠어요. 한 자리에서 묵묵히 계속 버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인이고 마스터다. 이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때도 임팩트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봐도 맞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다른 대기업에 그때는 이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모인 회식 자리였는데 그 이사님과 그의 직속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대리셨던 분이었는데 그 두 분이 속삭거리는 걸 제가 그 옆에 그냥 밥 먹고 앉아있다가 들었어요. 그 대리분이 아마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회사를 관둘까 말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사님이 그분한테 네가 네 스스로의 결정으로 회사를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밀려나는 거면 절대 밀려나지 마라. 네 결단이 있을 때만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옆에서 이렇게 밥을 막 먹고 있다가 그 말이 또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때 저도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잘 해내는 걸까? 남들한테 민폐는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국내에 처음 런칭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들의 런칭 행사들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저는 너무 신입이고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껴지고 맨날 정말 실수 연발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맨날 밤새 야근하고 막 정말 내로라 하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런 업계 유명한 분들을 보면서 맨날 기죽어서 오고 밤에 혼자 자다가 울고 막 이랬던 어린 시절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쟤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하나 있을까? 쟤 때문에 힘들어라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말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지만 마치 그렇게 우습게 보일까봐 내가 주눅이 들어서 여기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여서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저는 저한테 해주는 말처럼 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지 말고 좀 더 해보자. 내가 진짜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나가자.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 회사 대표님의 얘기였는데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까요? 이제 경력도 좀 있고 무르익고 30대 중반이니까 에너지도 만땅해. 막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일을 추진하고 막 이럴 때였었어요. 일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성과가 막 보이는 막 그럴 때였달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기 시작했어요. 새로 도입되는 것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들 막 찾아서 내가 다 해보고 싶은 거야, 막 모든 일들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 그냥 모든 일을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는 그냥 용역 같은데 약간 이런 뭔가 현타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나? 라고 갑자기 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다가 갑자기 우뚝 선 느낌? 여기가 어디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연찮게 저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래. 나도 이게 내 적성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하시면서 이 업계에서 부르는 딱 그분만의 별명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가장 처음으로 개발했던 어떤 프로젝트 형태까지 갖고 계시고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렇게 성과를 이만큼씩 내고 떵떵거리는 대표님도 자기 적성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구나. 이게 이 길이 맞다라는 100%의 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이게 내 적성이야 라고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대강대강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표님은 일을 할 때 정말 미친 듯한 완벽주의자시고요. 엄청난 에너지로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 분이에요.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들한테 걱정 마세요. 이번에 대표님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상황 종료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게 적성인지 모르겠어. 그냥 일단 하는 거야. 라고 20년 일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게 적성인지 모르겠네. 뭐 적성이 아닌데 일단 딴 거 찾아볼까 하면서 건성건성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 적성이든 아니든 일단 내 앞의 일은 이거라도 확실하게 잘하지 않으면 내가 내 적성에 맞는 그 일을 찾는다 손 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내가 어떤 일에 노력을 엄청 퍼부어서 뭔가 성공시켰다라는 나 자신만의 성취감? 석세스 케이스?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직도 전 계속 하고 있어요. 여전히 저도 아직도 적성인지 모르겠어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좀 보완해 나가고 이거는 좀 더 개발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떤 저의 윗분들이 하셨던 이야기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던 이런 거라면 제가 저희 직원, 저희 팀원이 하는 얘기에 좀 깨달음을 얻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그게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연애도 마찬가지였는데 또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또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만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온갖 썸을 다 타고 다니면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굉장히 많이 만났을 때가 있었거든요. 젊어서 잠시 그랬던 거니까 너무 밉게 보지 마시고. 그때 제가 점심 먹고 그냥 가벼운 농담 삼아서 얘는 이런 애가 있는데 얘는 이게 장점이고 뭐 이게 좀 약간 골치 아프고 얘는 이런 건 되게 귀여운데 근데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얘랑 만나면 또 이러이러할 것 같고 너 같으면은 누구 만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엄청 현명한 대답을 원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장난삼아 저는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둘 다 안 만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복잡한 상황은 아예 만들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얘는 이러저러하고 저러하고 얘는 이러저러하고 저러하고 너무 복잡하다. 저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연애의 묘미? 자극 포인트?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될 걸 예상한다면 아예 진입하지 않는다 라는 아주 깔끔한 결론을 내주더라고요. 그때 약간 뭔가 어디 한 대 이렇게 똥 맞은 느낌이었어요. 일로선 제가 선배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디까지나 제가 선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내 일상을 베베 꼬고 있는 건가,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만들고 있는 건가, 이렇게 약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도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뭔가 좀 막 복잡한 일이 얽혀들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쳐내는, 꼭 이 일을 타결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재미삼아 어떤 자극 때문에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될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차분한 눈빛과 단호한 말투가 아직도 굉장히 생생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 상황이 사진처럼 찰칵찰칵 찍혀 있어요. 여튼 그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훅훅 치고 지나가는 말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힐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그 말 속의 상황에 대입이 되거나 혹은 늘상 고민해왔던 어떤 것들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거나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말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갖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꼰대라고 해서 선배들이 뭔가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그랬듯이 답을 찾고자 하는 친구들은 스쳐가는 말 속에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굳이 본인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러저러한 귀찮은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바람에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에서 시작해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다가 저의 과거의 시간 속에 묻혀있던 여러분들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떠올라서 주절거려 봤습니다. 저 말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지인들의 말 한마디들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잘 보내고 이 여름을 잘 나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더위, 시작되는 더위 잘 즐기시고 남아있는 봄의 향기 잘 즐기시고 저는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그렇게 또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